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것이 어제 이 파월에 공개 발언이 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 ECB 주최 포럼, 그러니까 유럽 이제 중앙은행에서 포럼을 어디더라? 포르투갈인가요? 거기에서 어제 했었거든요. 지금 이 트럼프 관세로 금리 인하를 보류를 했다라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7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말할 수 없다.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회의마다 판단하고 있다. 라고 또 답을 했고, 나는 어떤 선택지도 회의 테이블에서 치우거나 테이블 위에 직접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.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.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.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약세의 징후를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.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여름 동안 일부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.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더 늦거나 빠를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태까지 이 파월이 얘기를 했던 자신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. 뭐 그 얘기를 뭐 반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. 이 노동시장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약세의 징후를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금 좀 예의주시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을 보시게 되면 내일 밤 3일, 내일 밤이거든요. 내일 밤 9시 반에 이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됩니다.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, 뭐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,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, 이거는 이거는 매주 발표가 되는 것이라서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또 노동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고, 또 비농업 고용 지수, 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, 그리고 실업률이 또 얼마나 지금 보이고 있는지, 요것이 지금 내일 밤 9시 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내일 고용지표 발표 후에 이 7월의 금리 인하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이 7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금리 동결이거든요. 그래서 금리 동결을 78.3%, 그리고 금리 인하를 21.7%니까 뭐 여전히 지금 금리 동결을 78%니까 압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지금 보시면 일주일, 하루, 그리고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 일주일 전에는 81.4, 하루 전도 81.4 동일하네요. 그런데 현재는 또 78.3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일단 내일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또 파월이 이것을 매우 또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한 만큼 이것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의 변동성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당장은 내일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세안, 이 트럼프의 감세안이 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통과 그 여부가 이제 최종적인 통과 여부가 3일에서 4일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, 좀 더 늦어지면 이제 4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지금 가져왔는데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미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하원을 통과를 했었는데 상원에서 다시 한번 또 수정안을 또 통해서 하는 바람에 이번에 또 통과를 하게 됐고, 그래서 하원의 그 표결이 다시 한번 또 남게 됐습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극적으로 통과했던 것이 50대 50이 나왔는데 그 제이드 벤스 이 부통령이 찬성표를 또 하나 던져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지금 가결이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.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4일 독립기념일, 그러니까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서 이제 휴장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기념일은
또 이 미국의 또 공휴 중에 또 의미 있는 또 날이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일에 또 이 트럼프가 또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, 이제 메가 법안,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이 감세안이라고 하죠. 요것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마라톤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목표는, 그러니까 공화당 쪽의 목표는 이 독립기념일 이전에, 그러니까 4일 이전에 이 지금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하원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트럼프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좀 최대한 빨리 좀 마무리 지려고 하지 않을까. 그래서 그 기일이 늦어도 이 독립기념일인 4일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감세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상승의 그 재료로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의 그 기대감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되게 된다면,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게 된다면 상승의 재료가 좀 쓰이면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 그 저항대를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상승 재료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이것이 단기적인 그 관점이고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감세안을 한다라는 얘기는 재정 확대가 또 확대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부채가 다시 한번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, 그렇다면 이것은 이 금리 인하를 다시 또 더디게 만들 또 그런 요인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. 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보다 당장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. 그렇기 위해서 이 트럼프도 감세 법안을 계속 좀 밀어붙이면서, 일단 이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 증시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증시가 이만큼 부양이 됐고 또 경제가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미 증시인 만큼, 일단 당장 우리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또 긍정적인 하나의 재료로 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감세안 통과 여부도 빠르면 이제 3일, 그것도 내일이죠. 늦더라도 한 4일쯤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요거죠. 이제 7월 9일 상호관세 그 유예를 했는데 데드라인이 지금 9일이잖아요. 근데 요것도 이제 새벽에 나온 소식이에요.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는 연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일단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뭐 지금 현재는 한 25%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이나 뭐 35%로 더 올리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. 일본과 합의는 아직 확신을 못한다 하면서 약간 좀 회의적이다,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러면서 뭐 강경하고 버릇이 없다, 매우 불공정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월 9일이 상호관세 유예 그 데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일단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연장할 생각을 또 안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. 이것에 대해서 이 시장은 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 9일을 또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이 관세 이슈로 해서 어느 정도의 출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관세 이슈는 뭐 파도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태풍을 만들 수는 좀 없지 않을까. 그러니까 태풍급으로 확대되기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이 극적인 그 상황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이제 결론에는 더 빠르게 도달한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 이스라엘과 그 이란 전쟁도 뭐 폭탄을 터트리는 만에 한창 그 긴장이 막 고조되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터트렸고, 또 터트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해피 엔딩,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해피 엔딩이라는 겁니다. 뭐 전쟁을 치른 뭐 그 당사자들의 뭐 해피 엔딩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해피 엔딩으로 또 끝나게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관세 이슈도 지금 뭐 그 9일까지 다가오니까
또 앞으로 또 계속 또 언론에서나 뭐 미디어에서나 좀 흔드는 또 기사들이 또 나올 거예요. 또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과도하게 하면서 또 뭔가 이제 좀 흔들려는 그런 소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, 그런데 극단으로 치닫으면 치닿을수록 이것은 그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제거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7월 초에 이제 고용지표 또 말씀을 드렸고, 감세 법안 또 내일, 빠르면 내일, 늦어지면 4일,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 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9일 상호관세 유예 이 데드라인 그때까지는 요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안겨줄 이벤트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는 뭐 상승으로 좀 갈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요것이 지금 계속 또 진행되는 그 상황에는 변동성을 좀 안겨주면서 좀 출렁임을 줄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기간 안에는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라.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이런 판단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로 보면서 저는 이 거미줄 매수를 또 계속 또 추천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거미줄 매수로 뭐 이것은 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내가 뭐 단돈 10,000원이라도 좀 떨어질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단돈 10,000원이라도 이 거미줄을 치면서 어쨌든 이 다가오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좀 슬기롭게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현 시점 이 비트코인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? 비트 21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,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이것을 보시면 이제 어제도 한 105.7K까지 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전날에 지금 보시면 비트도 새벽 동안에 한 가지가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21선 지금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51선을 깨고 21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21선인 105K를 지키는 것이 일단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이제 어젯밤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요 51선을 51선까지 좀 지켜주게 된다면 가장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어제 일봉이 마감이 됐느냐? 이것을 보시면 어제 일봉이 보시면 결국에는 이 51선은 깨졌어요. 51선을 깨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21선은 지켜줬거든요. 그래서 105.5K를 정확하게 지금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한때는 또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현재는 또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106.3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요 51선까지도 살짝 넘어섰어요. 현재 51선이 106K, 정확하게 지금 106.0K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끝까지 지켜내면서, 그러면서 오늘은 요 51선까지 좀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하면 좋지 않을까, 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